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인권센터 그야말로 열일합니다. 임태훈 실장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네. 이분이 성정체성을 확립한 지가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게 이 마인드가 뭐냐면은 물론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말이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기독교 보수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기독교 보수층들이 봤을 때는 성소수자는 아직 성적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도식화돼 있어요. 그 인식의 틀거리 속에서 20년 전에 확립한 성정체성을 트집 잡는 이런 태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또 황당한 거는 저 김성태 원내대표의 저런 엄청나게 뒤떨어진 마인드가 사람들한테 또 받아들여진다는 게 참 마음이 좀 너무 아프고 좀 답답하고 좀 그렇기도 합니다. 네, 개신교 인구가 500만은 넘으니까. 아니 뭐 군대 안 갔다 와서 군대를 비판 못하면은 이승만은 계속 미국에 있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임시정부 대통령을.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임태훈 소장 관련한 그런 내용도 있네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이게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었던 전형적인 사례였는데, 네.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30일에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강웅 당 국방부 장관을 초청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 기무사 인원들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다, 뭐 이런. 야, 이건 진짜 이거는 엽기입니다, 엽기.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저것들을 믿고 지금 발 뻗고 자고 있었나, 뭐 그런 어안이 좀 벙벙했던 소식인데. 네. 근데 이 이후에 생각보다 이 논란이 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언론이 이 내용을 더 이상 보도를 하지 않았던 점도 있고, 또 김성태의 이런 화제 돌리기가 먹혔던 측면도 있고, 게다가 또 이미 뭐 기무사가 했던 일이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어서 뭐 이거는 그냥 덧대기 수준인 걸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이 문제를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고 외면한 것을 넘어서 김성태가 한 짓 마냥 이 언론들도 이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끌어다가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게 전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종편들이 그랬습니다. TV조선이 그랬고요. 채널A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미디어그룹은 JTBC에서 이런 짓을 못하니까 중앙일보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쏟아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군인권센터가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심의를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군인권센터는 이 종편들 보도가 사실이 아닌 거를 넘어서 아예 그냥 가짜를 뉴스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종편들이 어떤 뉴스에 어떤 문제를 드러냈는지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지난달 21일에 이 해병대 마리논 헬기가 추락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국방부의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을 맡기도 했었고, 또 해병대 인권자문위원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현장에 갔고 거기서 이제 유가족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가족들이 임태훈 소장을 협상 대리인 중 한 명으로 선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TV조선 그리고 채널A, 중앙일보가 당시 임태훈 소장이 웬일인지 송영구 국방부 장관을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이 송영무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유족들께서 의전 문제가 있어서 뭐 흡족하지 못해서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족들한테 거센 항의를 받았는데, 임태훈 소장이 이런 송영무 장관을 엄호하고 또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TV조선은 기무사의 개헌 문건과 감청 의혹을 폭로를 했다면 국방부와는 다소 껄끄러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임태훈 소장은 유족들의 항의를 말리면서 송영무 장관을 엄호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개업 문건을 공개한 임태훈 소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엄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채널A 역시 임태훈 소장이 예전에 기무사가 송영무 장관을 흔들려는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보도가 말하고 싶은 게 뭐로 느껴지냐면 이 임태훈 소장하고 군인권센터가 송영무 장관의 외곽 조직, 그러니까 이 송영무 장관의 편에서 기무사와 군을 흔들어 놓으려는 행위를 하려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도를 쭉 내면 사람들이 기무사가 쿠데타를 모의한 사실을 읽게 되고 국민 전체로부터 이제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조직이 특정 계파나 특정 정당을 위해서만 복무했다는 이런 사실이 인식이 좀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김성태의 성소수자 발언이 겹쳐지면서 마치 성소수자가 문재인 정권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군을 뒤집어 놓으려 한다 이렇게도 느껴질 수가 있는 보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임태훈 소장은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임태훈 소장이 유가족들로부터 협상 대리인으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유가족하고 군 관계자와 계속 면담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합의를 중재해 왔고 이들 언론이 문제를 삼았던 송영무 장관의 발언이 있었던 날에도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합의 사항이 국방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서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유족들이 처음 장관을 만났을 때는 마음을 격하게 표시했지만 이후 면담에서는 좀 차분해졌고 그 과정을 이제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거 잘 수행했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렇죠. 이게 뭐 협상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유족들의 대리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인데, 그런데 지금 TV조선 기자 등이 이 사고 현장과 유가족 브리핑 등을 모두 취재하면서 이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취재 영상을 짜집기 해가지고 군인권센터가 국방부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유족들을 무마시켰다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제작했다라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TV조선은 지난 3일에도요. 임태훈 소장과 관련해서 이 송영무 장관이 임태훈 소장의 건의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부 고위 간부를 질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무 장관하고 임태훈 소장의 관계를 부각시키는데요. 송영무 장관이 임태훈 소장이 무슨 뭐 심의위원회를 열 것을 건의를 했는데 왜 군 간부가 이걸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냐라고 화를 내면서 실제로 이후에 임태훈 소장의 건의대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 보니까 내부 제보자도 있어요. 네네. 이거 역시 이제 백승주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마디로 임태훈의 말 한마디에 회의가 소집됐다. 지금 군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백승주가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인물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군인권센터가 반박을 했는데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태훈 소장이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래요. 그러니까 심의위원이고 임태훈 소장이 심의위원이 된 때가 언제냐면은 예. 박근혜 정부 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국회 추천으로 그 심의위원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 임태훈 소장이 심의위원이 되는데 찬성을 한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당시에 위원회가 뭐 위원장 또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데 당시 상황이 장군에 의한 여군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때 임태훈 소장뿐만 아니라 민간인 위원 6명 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임태훈 소장이 요구를 해서 위원회가 소집된 것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절차상 민간인 위원들이 전원 회의 소집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상 열려야 되는 회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하는 일이 그건데 무슨 임태훈 한마디로 회의가 소집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하고 TV조선이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이고, 뭐 그렇게 떠들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뭐 사람들이 관심이 나갔습니까? 그건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 물타기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조선일보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조선일보 말에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헛수고예요, 헛수고. 맞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뭐 아무리 떠들어봤자 요새 잘 안 되고 하긴 한데 문제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또 그거를 받아서 막 발표하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또 자유한국당이 무슨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고. 정의당보다도 못한 지지도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언론들이 그 발언들을 또 쓴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털 뉴스에 걸리니까 포털에는 노출이 된다라는 점에 또 있습니다. 하여튼 뉴스 유통이 요새 하도 이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런 TV조선 등의 보도가 지금 악의적 의도를 지닌 가짜뉴스라고 군인권센터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를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다라는 계획인데 지금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건이 2건이죠, 법정제재가. 네. 그래서 이게 4건이 되면은 재승인 검토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빨리 이런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TV조선이 이런 조건부 재승인에도 불구하고 당장 뭐 그렇다고 취소가 되진 않겠지만 계속 얘네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 놓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번 심의에서도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만약에 JTBC가 이렇게 했다면은 JTBC가 살아남겠습니까? 뭐 그냥 바로 JTBC가 허가 취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JTBC 사옥이 있는 터가 쑥대밭이 될 거예요. 지금 쑥이 많이 자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 TV조선의 임태훈 때리기, 이 뭔 속 보이는 임태훈 때리기이긴 한데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도록 방치하는 것이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할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TV조선, 조선일보는 언론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이제 뉴스를 보도하지 않고 본인들이 자꾸 뉴스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요. 맛이 많이 갔어요.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KBS 노동조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KBS 노동조합이 예전에 이제 KBS 9노조로 불렸었고 예전에는 1노조였는데 지금은 2노조로 밀려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KBS에는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1노조가 있고 그리고 KBS의 새 노조, 옛 2노조, 지금은 1노조인데 예. 새 노조는 이 방송 자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해왔던 조직이었어요. 언론노조 KBS 본부를 말하는 거죠. KBS 새 노조가. 네네, 그렇습니다. 기자나 PD들 대다수가 이 새 노조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KBS 노동조합은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조직입니다. 네. 여기에는 좀 이렇게 기술직 간부들이 많이 계시고요. 비제작 부서에 있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노동조합이 바로 KBS 노동조합이고 KBS에는 그 기술직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 직군들이 별도의 노조를 꾸려도 될 만큼 그 규모가 매우 큰데 KBS 1노조였던 KBS 노동조합 여기는 이제 엔지니어가 주축이고 그리고 언론노조 KBS 본부는 여기도 물론 기술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PD, 기자, 아나운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작 현업 부서에 속한 방송인들이 많이 가맹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S 공영노조라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거 저 시니어들. 네네. 예. 요새 이제 KBS가 이제 적폐청산을 시작하면서 노조의 조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공영노조다 이러면서 적폐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가맹하고 있다 거기에. 네. 최근에 김재동 씨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맡게 됐는데 그거를 뉴스 앵커라고 뻥치고 다닌 조직이기도 하고요. 네. 변희재가 구속됐을 때 석방하라고 요구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김용민이가 KBS 라디오 진행할 때 콘돌리자 라이스가 아니라 수전 라이스를 어떻게 네. 하자고 했다고 얘기하고 다녔다라고 문제 삼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노조가 있는데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KBS 9노조, 그러니까 KBS 노동조합입니다. 이분들도 이 기란형, 고대형 이럴 때 파업을 하고 싸우기도 했었는데 대체로 그 이후에 회사와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고대형 퇴진 투쟁 과정에서도 마지막에는 회군을 해가지고 이 회사랑 합의를 하고 파업을 풀었는데 이때 이 KBS 노동조합에서 새 노조로 조합원들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노조가 되고 교섭대표단체의 지위를 상실을 한 거죠. 그런데 이 KBS 노동조합에서 장학금 횡령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게 방송사 노조에서는 참 보기 드문 일인데요. KBS는 이 사내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뭐 직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를테면은 KBS 이 주차장이 있는데 KBS 주차장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 같은 거를 그중에 이제 장학금으로도 활용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KBS 장학회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근데 이 주차장 관리를 KBS 노동조합이 또 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KBS 노동조합이 주차장 관리를 맡으면서 일종의 수수료도 챙기고 나머지는 이제 장학 사업을 하는 곳에 돈을 주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 KBS 노조가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관리비 그리고 공사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했다라는 건데요. KBS 노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우 TS라는 업체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을 했는데, 이 위탁비로 1년에 3억 1,560만 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이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를 그렇게 작성한 거죠. 그런데 이 KBS 새노조가 청우 TS에 확인을 한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 집행된 위탁비가 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1년에요. 그러니까 1년에 1,560만 원이 사라진 거고, 결론적으로 2년간 3,120만 원이 붕 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KBS 노조는 KBS의 주차 시스템을 공급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식회사 아마노 코리아라는 업체인데, KBS 노조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회사에 총 1억 2천여만 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장부에 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노조가 이 회사에 확인을 한 결과 실제 집행한 내역이 2,700여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9천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노조 쪽에서 의심을 하는 거는, 장부에는 이렇게 과다 지출한 걸로 쓰고 실제로 돈을 조금 줌으로써 그 중간에 있는 돈을 지금 KBS 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의 간부가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더 디테일한 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2017년에 이 KBS 노조의 요구로 KBS 사측이 2억 5천여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개선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 KBS 노조도 주차장 개선을 이유로 자신들이 3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실제로 지출한 예산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10배를 장부에 뻥튀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KBS 장학회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31일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서요, KBS 노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KBS 새노조 역시 KBS 노조를 고발을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KBS 노조가 장학금 재원으로 가야 할 이 순이익 중에 일부를 고의로 누락을 해서 그 임의로 유용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형법상 업무상 횡령 내지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건 새노조 측의 주장인데요. 노조가 좀 이런 비위 행위를 벌인다는 것이 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좀 진상이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KBS 노동조합이 요즘 KBS 새노조를 마구 때리고 있어요. 양승동 사장 체제에서 과거사 바로잡기 작업에 착수하니까 곧바로 양승 동아리라면서 KBS 경영진 또 KBS 실무 책임자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새노조 멤버들이, 핵심 멤버들이 이 요직에 올랐다. 아니, KBS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아무랬던 정권 때 맞서 싸웠던 그런 양식 있는 언론인들이 요직에 올라서 KBS를 혁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조하진 못할 망정 양승 동아리라고 매도하는 이 자들은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 정부 때 호의호식했던 이 사람들 따지고 보니까 이 비리 의혹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이 새노조의 조합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자나 PD 출신이기 때문에 뭐 사실 주요 요직을 차지를 할 수밖에 없죠. 어디서 뭐 외부에서 데려오면 또 외부에서 데려왔다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아니면은 그게 뭐 편파적이다 뭐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싸움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